이 사제 테이블 쓸 때 숫자를 빨리 계산했죠. 사실 계산기 쓴 게 아니고 보고 쳤어요. 뭘 보고 쳤냐면 제 카페 있죠. 왜 이렇지? 느낌이 다르지? 자, 여기에 보면 있구나. 카페에 참고 자료라고 있어요. 참고 자료에 보면 사채 테이블이라고 삼각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실 대학생들이 물어봐가지고 옛날에 만들었던 거였는데 학교에서는 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해서 사채 테이블 금액 적어놨죠. 이 숫자예요. 그래서 사실 1 곱하기 2 하면 이건데 제가 계산기 두드리는 느낌도 없이 바로 이 금액이죠. 되죠? 바로 썼던 게 그냥 이거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유를 썼으니까 나중에 뭐 보실 일 있으면 이거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사채 할인에서는 지금 이 규칙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규칙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항상 가지세요. 제가 어제도 마지막에 이런 말 했죠. 할인 발행하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니까 내 액면이자가 내 건데 유효이자가 크면 시장이자나 유효이자가 크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에 발행하는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작게 받을 거다. 그럼 작게 받았지만 우리는 만기 때는 딱 액면 금액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액면 금액으로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게 받은 금액을 우리는 증가시킬 거다.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를 곱한 게 유효 이자 율법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린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를 곱하니까 얘는 비례적으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증가하면 유효 이자도 증가할 거고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유효 이자도 따라 감소하는 거예요. 얘는 비례적으로 장부 금액에 그냥 곱해주기만 한 거니까 12%를. 그리고 액면 이자는 상법이 정했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고 상각액은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예요. 이 차이 나는 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나 할증 발행 자금이 있으면 얘를 차이를 줄여줄 거니까 얘 둘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액면 이자는 그대로인데 더 컸던 유효 이자가 점점 더 커지니까 얘 둘의 차이는 더 금액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상각액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할증 발행을 가지고 규칙을 하고 분개 하나만 하고 규칙을 보면 우리가 잠시만요. 이번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액면 이자가 12%고 시장 이자가 10%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거가 액면 이자인데 지금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들어왔죠. 시장이 형성된 것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증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면에 사채 액면가를 쓰는 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똑같은데 이때 우리가 현가 계수는 0.751314가 될 거고 연금 현가 계수는 금액이 2.48685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금액들을 얘 곱한 금액 1년분 이자 12만원에 얘 곱한 금액으로 하면 우리 사채 발행하고 받는 돈은 149,736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 나는 금액 49,736
4,386원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는 사채를 더해주는 계정인데, 지금 이 금액은 우리는 표현할 때에 자, 얘는 이자 비용을 차감해주는 성격이에요.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이 될 거예요. 앞에는 선지급 이자 성격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이제 거꾸로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얘 가지고 할증 발행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발행했을 때의 발행 가격은 이 금액 149,736원이 될 건데, 그럼 1차 연도의 유효이자는 이 금액의 10%, 그러면 104,974원 반올림하면 되게 될 거고, 액면이자는 100만원에 12% 적혀 있으면 무조건 액면이자 12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분개를 하면, 자,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고 대변에 액면 이자를 주게 될 건데, 우리는 항상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쓰는 거고, 이자 지급할 때에 준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 이자인 거는 불변인 거예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로 인식하고 액면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분개를 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 104,974원이 되고 대변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12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5,026원, 이 돈을 우리는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반대로 위에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 있었죠. 이번엔 얘를 차변에 써서 만기 때까지 줄여서 없애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그럼 지금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상가액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차변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럼 이번에는 사채를 증가시키는 금액이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든 거죠. 사채의 가산 계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은 거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원리만 봐도 마지막에는 사채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죠? 마지막에는 이 돈 갚을 거기 때문에 딱 100만원 되는 거는 불변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회계 기준을 어긴 거예요. 마지막 돈 갚을 때 사채 100만원 갚는데 사채를 돈 갚으면서 뭐 채무 면제액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 금액을 갚도록 장부는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 장부 금액의 10%를 하면 2000년도는 103,471원이고 12만원 주면 차이 나는 금액이 16,529원이고, 그러면
100만 101만 8,181원. 그럼 10만 1,818원이고 12만원 하면 우리는 끝수 조정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가지고 보면 유효이자보다 액면이자가 크니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 할증 발행하면 처음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도 높았다가 만기 때 되면 딱 이 금액 갖기 위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를. 그럼 이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 곱하는 건데 이번엔 장부 금액이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효이자도 비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액면이자는 뭐 금액이 얼마 됐던 액면 금액의 액면이자율 곱한 이 금액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번에 상가계획을 보면 지금 얘가 더 크죠. 근데 이자 금액도 봤을 때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더 작은데 얘가 점점 더 작아지니까 얘들의 차이는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가 상가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가계획은 둘 다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가계획은 둘 다 증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할인에서는 얘가 더 컸는데 얘가 더 증가하니까 차이가 늘어났고, 할증은 얘가 더 작은데 계속 감소하니까 차이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상가계획이니까. 그럼 지금 이 4차 할증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의 차감 성격이라고 한 건 이자 비용 금액을 줄여나가고 있죠. 실제 더 나은 것보다. 그래서 성격이 이자 비용을 차감하는 성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방금 봤는데 강남은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여기 창이 보여요.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알고 있죠? 창이 보이는 거. 그죠? 맞죠? 갑자기 생각났다. 명희씨 책 가져갔어? 명희씨 책 가지고 갔어요? 주말에? 명희씨 제 말 듣고 있는 거 맞죠? 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책이 한 권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서 그 옆에 빼놓은 거 가져갔네. 빼놓은 게 색깔이 조금 노랗길래 별로 안 좋아서 옆에 놔뒀는데 왜 그걸 가져갔어? 옆에 5권 쌓여 있고 옆에 한 권 옆면 보니까 종이 색깔이 노랗길래 그냥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옆에 그냥 빼놓은 거였는데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오면 책 한 권 더 줄게요. 가져가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자, 학원에 제가 발 받침대로 쓰고 있는 거기 아래에 우리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 학원 게 아니고 제 개인 거예요. 근데 다들 책을 주니까 필요로 한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있으면 줘요. 제가 그 책은 원래 항상 아무 때나 막 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고 다 넣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농담이에요. 책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 90년대 후반에 제가 공부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안 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언제 했냐면 30대 초반에 했어요. 이러다가 모르겠는데 어디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공부했던 거 기억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그 기억으로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챕터를 봐서 찾아가니까 다 찾아갈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아니면 태어나서 세법을 언제 보겠어. 처음 본 게 그때인데 그때가 공부 안 하고 제일 술 많이 먹고 다녔지만 제일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책 가지고 위치나 챕터나 범위나 방향성을 잡아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도 지금 책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럼 나중에 들어본 적 있는데 하면 공부했던 거 찾으면 위에 큰 타이틀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으로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사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수업 내용으로 와서 자, 이 분계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 금액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계의 위치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는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썼을 때에 얘네들을 삼각액으로 줄이는지를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할인 발행도 그렇고 할증 발행도 그렇고 분계에 쓰는 계정 과목이 3개죠. 그럼 이 3개에서 3개 중에 2개 값을 줄 거예요. 그럼 위치를 알아야 한 개 빈 쪽에 채우게 되겠죠. 얘 둘이를 줄 수도 있고 얘 둘이를 줄 수도 있고 얘 둘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 틀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위쪽에다 이 틀을 어떤 금액을 써라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 틀은 이거죠. 유효이자, 액면이자. 얘도 뭐 할인이라고 해서 딴 거 없잖아. 유효이자, 액면이자. 똑같죠?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부채 차감 계정에 있던 걸 삼각하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린 사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와서 지우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금액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외우라 그래야지. 내가 왜 이걸 빨간색으로 했을까? 그죠?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한 번은 엄청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이렇게 분계를 했다고 수정하래. 이렇게 이자 비용 처리했대. 이렇게 해야 될걸. 와, 정말 나쁜 놈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보니까. 그러면 수정하라는 건 이자 비용을 이 금액을 이 금액 만들어야 되니까 대변에 이자 비용 15,026원. 근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얼마인데 액면 이자를 전액 이자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5,026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얘처럼 되겠죠. 잔액이 이렇게 처리했다고 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던져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계 원리 정도선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 저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몇 명이 맞췄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틀려라고 낸 문제이긴 한데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맞춰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네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반에서 100점 나왔다는 이야기 한번 들었으면 100점 나오면 상표 준대요. 물론 여러분은 무시 중한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분 좋잖아. 그게 뭐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없죠. 여러분이 말해줘야 아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90점 대 사람도 연락이 잘 와요.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고. 특히 막 97.8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해요. 뭐 틀렸냐고. 그거 맞췄으면 100점인데 그죠? 그럼 기분 좋은 사람은 제가 촉치는데 100점 받아서 아마 상패 받으면 저한테 분명히 연락 올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뭔가 말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합격하든 아깝게 떨어졌든 뭔가 말할 사람이 많지가 않다, 공감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시험 결과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특히 시간을 안 따져요. 12시에 발표 나는데 12시에 바로 연락이 와요. 한 2시까지. 막 사진까지 보내고 막 그러시더라고. 자기 점수 인증샷으로 찍어가지고 막 보내요. 근데 아직 100점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자, 여러분 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 제가 우리 초반에 만났을 때 이런 말 했었죠. 문제 출제위원이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 있다고. 이때 이 문제는 사실 틀려라고 내는 문제인데, 근데 세무위급까지 생각하시면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세무위급 때 제가 이것들을 전부 다 한번 보여주는 이유가, 세무위급 때 처음 보는 것보다 이상하게 세무위급 때 한번 구경만 하고 전혀 안 외웠는데 세무위급 때 다시 보면 본 적이 있는 애라고 친수가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때 공부하면. 지금 우리 회계 공부 하신 분도 많으시지만 안 하신 분도 다시 들으니까 용어들이 친숙해져 있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상하게 2번 듣는 거랑 1번 듣는 거랑은 같은 말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사채 대해서 분계 나오는 건, 자, 이것들이 이제 전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교재 93페이지를 펴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채 발행에서, 자, 어제 우리 사채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 말은 이해가실 거예요. 사채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이제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서 그 상각액을 이자 비용 계정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이게 지금 이 분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채 상환하는 하기 위해 가는 기간 동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서 얘를 이자 비용으로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서 그 상각액을 이자 비용 계정에 가산한다. 이제 이자 비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상환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 상각해서 그 환입액을 이자 비용 계정에서 차감한다. 이자 비용 계정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할증 발행에서는. 왜냐하면 유효이자가 작거든, 지급하는 이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줄여간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자, 그럼 이제 사채 이자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때, 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앞에 적었던 거. 할인 발행할 때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유효이자고 대변에 액면이자 주는데, 할인 발행이니까 당연히 금액은 얘가 클 거라는 거예요. 얘 둘이 비교했을 때. 그럼 얘가 크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할 거란 이야기고, 그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우리는 액면 이자가 유효이자보다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이라고 생각해가면서 줄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유효이자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이자인데 우리 장부에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정확한 이자죠. 그럼 작게 받았거나 많이 받은 걸 이자 비용에 다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방금 할인 발행 차금도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나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을 줄이거나 어떻게든 이자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이자인데, 자, 그럼 이 유효이자는 제가 사채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 곱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사채 장부 금액이 사채 액면 금액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더 빼고 할증 발행 차금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한 게 유효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얘네들 발행 차금을 삼각하는 방법은 정해법도 있고 유효이자법도 있는데 회계 기준에서 채권에 대한 내용은 발행자든 취득자든 채권은 전부 다 유효이자법을 써요. 정해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근데 가치의 차이에서 현실성은 떨어져요. 근데 유효이자법은 미래에 지급할 돈의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법은 이 내용 볼 필요 없이 정해법 나오면 자, 채권이나 사채를 이야기하면서 정해법 나왔다.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사채나 채권 이야기하면서 정해법 나오면 정해법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생각할 때나 나와야지. 사채 이야기하면서 채권 이야기하면서 정해법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해법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을까? 과거 옛날에 제가 6만원 때문에 돈 안 빌려주죠 막 이야기했던 적 있었죠. 옛날에 사채 처음 봤을 때 이 앞에 책에서 그 방법으로 계산해서 가는 게 정해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때는 썼던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미래는 진짜 금액으로 할 거예요 라고 표현했었죠. 거의 지금이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진짜 금액 안 쓴 이유는 알겠죠. 우리 그때 그 시절에 이 금액 했었으면 여러분이 고민했을 거잖아요. 이 길이 내 길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쉬운 정해법으로 우리 이제 개념 그때 그 금액으로 해도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근데 저 회계 1급 쏠 때는 진짜로 안 해요. 회계 1급만 할 때는. 자, 그럼 이 유효이자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데, 자, 사채는 지금 일반적인 건 여기까지인데,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만기 보유 증권. 이 앞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느끼셨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줄이는 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발행자고 얘 봤을 때 사채 발행한 사람은 지금 이 금액이 사라지게 되면 액면 우리 장부 금액이 100만 원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금액 사라지는 만큼 만기 보유 증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도 만기가 되면 딱 100만 원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상각하는 금액만큼 만기 보유 증권이 늘어나는 거죠. 매년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이는 만큼 만기 보유 증권은 매년 이 금액씩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처음에 우리가 샀던 이 금액에 장부에 적었는데 이자를 받으면서 또 만기 보유 증권이라 처리하면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증가하겠죠. 둘이 합쳐질 거니까 같은 쪽에 쓰면. 그렇게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얘를 지금 줄이는 걸 삼각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각 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 이야기할 때에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앞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저만 보면 우리 투자자산 쪽에서 같이 볼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줄 건 거는 여러분도 그때 보면서 나중에 볼 거예요 하면서 봤던 그 글자예요. 이 만기 보유 증권도 이자 수령할 때마다 취득가액, 액면가의 차익을 유효이자법으로 삼각 환입해서 이자 수익 계정에서 가감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속 이제 할인 발행이면 증가시킬 거고 할증 발행이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적었다가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도 삼각을
우리 유효이자법을 써서 삼각해 나갈 거고, 이 방법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전에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 줬던 것들이 있죠. 유가증권에서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입법, 매도하는 증권은 시장성 있으면 공정가입법, 시장성 없으면 원가법,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지분율법,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후 원가법. 이게 삼각후 원가법이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이거 더한 금액으로 장부가액으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채하고 좀 서로 이렇게 양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물론 사채인데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걔도 원가법이라는 게 매도 가능 증권도 이렇게 올려버릴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만기 됐을 때 100만 원 받을 거기 때문에 100만 원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로 같이 한번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 교재 95페이지에 자, 사채 상환에 대해서 볼게요. 사채를 갚는데 만기 상환은 상관없어요. 자, 만기 상환은 항상 만기 때는 애면금액 지급하고 상환하는 거예요. 애면금액 지급한다는 건 차감 계정이나 가산 계정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면금액만 남아 있을 거잖아. 지금 이 조건은 전제는 뭐냐면 만기에 상환한다면 그런 건데, 그럼 우리가 신경 쓰일 부분은 뭐냐면 만기 되기 전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자, 추첨 상환은 상관없는데 추첨에 의해서 상환하는 걸 왜 정은지 모르겠어. 진짜 추첨해요. 말도 안 되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건 없고, 이제 우리 수시 상환인 건데, 자, 제가 예를 든 것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사채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그리고 발행가가 90만 원인 사채가 있어요. 그럼 이 사채면 우리가 발행할 때에 대변에 사채 100만 원이다, 차변에 우리가 빌려오는 돈 90만 원이다.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이때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장부 금액은 90만 원이 되겠죠? 그죠? 90만 원인데, 그럼 이 상환을 지금 우리 상환 시점 그냥 빌리자마자 바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없어 하고 이 상태로 갚는데, 자, 우리가 이 사채를 보통 예금 95만 원을 지급했어요. 자, 그럼 사채 액면가 100만 원짜리 갚으면서 95만 원 줬어요. 그럼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발행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그죠? 90만 원이죠. 그죠? 그럼 90만 원인데 지금 얼마 주고 갚는데 95만 원 주고 갚죠. 그러면 5만 원 손해인 거지. 장부에는 90만 원 부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인데 10만 원 할인 발행이라고 부채를 차감했잖아.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부채로 높여준 금액은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90만 원 갚는데 95만 원 줬으면 5만 원 손해 본 거죠. 그 손해 본 돈은 사채 갚으면서 손해 봤다고 쓸 거예요. 그럼 얘도 부채, 얘는 부채를 차감 안 해도 성격은 부채죠. 그럼 상환하면 지워야 되니까 얘를 다 지우는 거예요. 반대로 써서. 그럼 사채를 상환하면
얘를 지워줘야 되니까 액면가로 차변에 반대로 써서 얘를 지우고, 그럼 얘만 지우면 안 되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도 같이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채만 지우면 안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돈 갚는데 돈을 95만 원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 이 5만 원을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다라고 쓸 거예요. 사채 갚으면서 손해 봤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자, 위 사채 100만 원짜리를 사채를 일부 사채 액면가 60만 원만 일부 상환을 한 거예요. 60만 원만 일부 상환하면서 58만 원 들어갔어요.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자, 60% 너무 어렵게 했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채를 몇 퍼센트 갚았죠? 60% 갚은 거죠. 액면금액 100만 원인데 60만 원 갚았으니까 지금 60% 갚았죠. 자, 그럼 60%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 우리가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죠? 90만 원. 90만 원에 60%를 갚은 거예요. 그러면 54만 원 갚은 거죠. 자, 69, 54. 그죠? 그럼 54만 원 갚은 거죠. 그럼 54만 원 갚는데 58만 원 들었대. 그럼 4만 원 손해겠네.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방금 제가 54만 원 갚았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채를 갚았어요, 일부. 그럼 얘를 갚은 게 60만 원이라면 차변에 사채 60만 원, 이거 맞죠? 6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액면가의 상환 비율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10만 원에 60%면 6만 원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6만 원을. 그리고 나서 우리 대변에 얼마 주고 갚았다 쓸 건데 58만 원이래요. 그럼 차이 나는 이 4만 원만큼 우린 사채 상환 손실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얘 줄인 거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거예요. 자, 잠깐 이걸 제가 아래로 좀 빼버리고, 자, 얘 가지고 일부 상환한 거 가지고 보면 지금 이거예요. 사채 100만 원에 60%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60%를 비례적으로 같이 없애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할증 발행 차금도 없애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채 조기 상환할 때는 첫 번째 잊으면 안 되는 건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도 우리가 함께 제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조기 상환에서
일부 상환을 하면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자금도 얘도 우리 사채 액면 상환 비율만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쓸게요.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키면 그렇죠. 80 근데 근데 이때 왜 20% 깐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면가 100만 원이고 발행가가 80이면 할인 발행 차금이 20만 원인 거지. 20% 깐다는 건 무슨 표현이죠? 그죠? 발행할 때는 몇 퍼센트 깐다는 개념은 아니고 발행할 때는 내가 액면가액보다 작게 받은 거고, 그죠? 이거는 얘 지울 때 얘네들도 같이 지워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사채 상환 손실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 우리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장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율하고 우리 상환할 때의 시장 이율하고 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시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는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은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용이니까 뭐 주식 살 때 수수료 안 들어가는데 문제 나오고 있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런 상환 이익, 상환 손실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무조건 방금 제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앞에 얘 갚을 때 100만 원 중에 60만 원 갚는데 액면가를, 그럼 얘 장부 금액이 얼마였지? 90만 원에 60% 54만 원 갚네. 근데 얼마 줬다고? 58만 원. 그러면 4만 원 손해내라고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분개도 괜히 하려면 껄끄럽잖아. 그러면 유형자산이든 뭐든 전부 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계속 순액으로 가서 이야기하죠. 정부보조금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순액이라는 건 장부 금액이 장부한테 차감 계정과 가상 계정을 달고 있는 건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금액은 그거 뺀 순수한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더 유용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할인 발행 차금, 차감 계정, 가상 계정 이런 것들을 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금액은 장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만 도출하는 데는 장부 금액만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장부 금액 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와 같이 사채에 대해서 봤고, 지금 우리 16분인데 이제 좀 쉬었다가 자 81페이지에 자본에 대해서 좌우와 같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